친정 자연을 자랑하는 보령. 그 안에서 오늘도 멈추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굳센 의지와 열정, 땅으로 일군 그들의 왕국 만나볼까요? 보령하면 자랑할 게 많지만 돌의 고장, 돌 주산지로도 유명하죠. 곳곳에 쌓인 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성주산 자락의 보령을 대표하는 돌로 만든 특별한 공원이 있다고 해요. 약 5만 5천 평 규모의 대지에 자리 잡은 거대한 조각상들. 까만 빛깔에 저마다의 개성과 매력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화예술공원 내에 있는 모산조형미술관에서 관장을 맡고 있는 임호영입니다. 이 안에 그럼 미술관도 있는 거예요? 네, 물론이죠. 저희 개화예술공원은 모산조형미술관을 중심으로 야외조각공원, 개화허브랜드, 화인음악당, 플라워카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을 가지고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특별한 돌을 가지고 만든 공원이라고 들었거든요. 뒤에 거대한 조각상이 보이시죠? 오석을 가지고 만든 거대한 조각상입니다. 오석이라고요? 오석이랑 까마귀 옷자를 사용해서 오석이라고 부르는데요. 까마귀 털처럼 검게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만큼 견고하고 아름다운 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작가들도 조각가들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그런 돌인데요. 저희 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관람객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온 존 고가벨리시빌리라는 작가님께서 만드신 작품인데요. 작품의 제작 기간은 총 3년이 걸리셨어요. 총 10명의 도우미 조각가분들과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작가님께서 이 돌을 처음 다뤄보시고 돌에 반해서 다시 저희 미술관에 찾아오셔서 만든 작품이 이 공원을 대표하는 말 작품, 전사라는 작품입니다. 네, 지금 저와 함께 보시는 이 작품은 미얀마에서 온 콰오카오리안이라는 작가님께서 3달 동안 제작을 하신 작품인데요. 처음 공원에 와서 역동적인 그런 공원의 모습, 그리고 재미있는 자연 속에서 찾아내는 그런 재미있는 부분을 주목하시고 소와 그리고 소 위를 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국립부여박물관의 유물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데요. 엽전 모양을 중심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한국 현대 조각을 대표하는 전준 작가의 작품도 있는데요. 네로라 하는 작가들이 직접 와서 작업을 한다네요. 네, 저희 공원의 특이한 점은 외국 작가들이 체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10곳 정도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 머무르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싶으신 작가분들이라면은 저희가 그 공간을 항상 내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3개월이 걸리던 1년이 걸리던 모든 작품들을 완성해보고 창작해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 2004년 세계 10개 나라의 작가들이 참여한 국제조각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매년 세계 문화예술제를 열고 있는데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을 초청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즈넉한 산 아래 이런 멋진 공원을 만든 주인공 바로 이분인데요.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대요. 틈날 때마다 나무 전지도 해주고 또 나무 심을 자리도 일러주고 또 공장에 가서 조각하는 것도 좀 얘기 좀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또 공원을 오석을 주제로 해서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젊어서부터 채석업을 했어요. 오석 캐는 작업을. 그런데 이 오석은 제가 캐지만 때로는 보석 같은 돌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오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조각도 하고 있고 또 비림 시비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오석 원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채석하는 석산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공원 인근 임학렬 대표가 운영하는 채석장인데요. 오석은 보통 지하 20m 깊이에서 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석의 매력이 무궁무진하다네요. 퇴저감 오석은 흑백 처리가 잘 되고 다른 돌에 비례해서 변색이 거의 오더라도 아주 고급스럽게 오는 아주 고급스러운 돌입니다. 조직이 치밀하고 또 푸른 기운을 줘요. 그래서 글씨를 팠을 때 판자리는 하얗고 또 나머지 자리는 이걸 광을 내게 되면 새카만해져서 그 영원히 그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에는 왕들만 오석을 쓰게 했대요. 일반 평민은 못 쓰게 하고. 그런데 왕들만 여기에서 이 맥에서 캐다 썼다 해서 어구댕이라고도 하고 나락구댕이라고도 여기 보고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돌은 다 만져봤지만 오석은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돌이라고 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돌은 다 흉을 내놔도 오석은 흉을 감춘다고. 흔히 우리가 금이나 동을 보고 흉을 감춘다고 그러죠. 오래 세월이 지나야 나름대로 멋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석도 돌 세계에서는 가장 흉을 감추는 돌이고 이 고급스럽게 늙는 돌이 오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도 오석처럼 나이가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겠네요. 그렇게 우아하게 내가 들 수 있겠어요. 오석의 진가를 알리고 싶어 조각공원을 만들었고 오석 위에 시를 새겨 한쪽엔 12공원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리 돈 되는 일도 아닐 텐데 왜 이런 예술공원을 만들게 됐을까요? 조부님께서 주변 분들을 모셔서 신앙송도 하고 서예도 하시는 걸 보고 예술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동기가 됐고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객이 오는 명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조금씩 해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안 하고 석재 산업만 했으면 더 많이 벌고 더 누리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렇죠. 이제 스스로 우리 가족들은 조금 풍요롭게 살았겠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공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했을 때 여기 우리 공원을 내방하는 분들이 마음도 좋아지고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걸로 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성스럽게 꾸민 또 하나의 공간. 역시 오석으로 지었다는 미술관인데요. 조부인 임명순 선생의 고매했던 삶을 본받고자 그의 호를 따서 만들었다네요. 대표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를 남겨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공간을 모든 한국인을 위한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드신 공간이 바로 이 개화예술공원 모산조형미술관이에요. 유명한 작가들을 초대를 해서 작품을 이곳에서 직접 만들고 또 전시를 하게 함으로써 이 훌륭한 작품들이 계속해서 보령에 쌓일 뿐만 아니라 이 작품들을 우리 후손들이 그리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같이 와서 보고 놀고 함께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천천히 변해가고 있는 거죠. 이곳에선 주로 조각 작품들을 전시하고요.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미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네요. 2층 전시실에선 그림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국적이면서도 오묘한 매력이 인상적이죠.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와 함께 들어가는 공간은 조각에 관련된 공간은 아니고 국내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작가들이 직접 와서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저희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스 참여 작가들이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르비아, 볼리비아, 그리고 이라크,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한 작가들이 작업을 하고 그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특징 중 하나,
작품을 관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작가와 관람객이 예술적 교감을 나누는 열린 공간이란 겁니다. 이 공간은 작가들이 작품만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직접 작업을 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 밑에 보시면은 작가들이 작업하면서 물감을 흘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구성을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지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는 공간도 보실 수 있는데요. 모든 작업의 과정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고 그리고 눈으로 익혀가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술의 황무지라 불리는 보령에 한 점 한 점 씨앗을 심고 활짝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 펼쳐진 자연과 예술의 어울림. 봄이면 아름다운 풍광으로 향기로운 빛깔로 가슴 가득 설렘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개화예술공원 안의 명소가 또 하나 있대요. 바로 개화 허브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허브랜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꽃, 물고기, 조각상 아주 볼거리가 많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그 볼거리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온통 싱그러운 초록빛 세상. 긴장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요즘,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수생식물과 민물고기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죠. 요 녀석도 인기래요. 저건 뭔가요? 저거는 지금 철갑상어입니다. 저희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물고기인데 이곳에 오신 분들이 저 철갑상어를 보고 어른이고 아이고 다들 좋아하십니다. 처음 보는 물고기라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저희 허브랜드에는 허브와 꽃과 물고기도 많지만 이렇게 흔히 볼 수 없는 작가들의 작품도 아주 많이 구석구석 배치돼 있어서 여기 오시면은 예술적인 그런 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작품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인기로 따지면 철갑상어와 쌍벽을 이루는 한 작품이 있다는데요. 물레방아를 돌리는 피노키오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편안한 표정이네요. 이렇게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또 예술이 있는 곳에서 일하시면 늘 좀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예, 항상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항상 힐링하는 그런 기분으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직장인인데요. 그렇죠. 최고의 직장입니다. 어딜 가든 먹는 즐거움이 빠지면 섭섭하죠. 눈으로 먼저 먹고 향으로, 맛으로 먹는다는 꽃 비빔밥. 이걸 아까워서 어찌 먹나요? 그래도 한 입 드셔보실래요? 개화예술공원이 주는 선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분홍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와, 천상의 화원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꽃으로, 향기로 채워진 플라워 카페인데요. 입소문을 타고 보령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고 해요. 이곳은 전국 최대 규모의 플라워 카페인데요. 생화부터 보존 처리가 된 프리저브드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예쁜 꽃들을 보실 수 있게 만든 공간이고요. 많은 포토존들이 있어서 사진 찍기 좋으실 거예요.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고 누려보고 싶은 호사가 아닐까요? 자, 이 안에 저희의 특별한 공간이 숨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조금 전과는 다른 분위기죠? 그런데 이거 타일 아닌가요? 원래 찜질방이었어요. 목욕탕이었던 공간을 이렇게 예쁜 카페로, 플라워 카페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죠? 이렇게 다양한 즐거움이 공존하는 개화예술공원. 하지만 임학렬 대표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대요. 지금 현재 우리 공원이 한 30%쯤 완성이 됐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종합문화관을 짓는 겁니다. 조각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서 한국의 근현대 유명한 분 98분을 모실 겁니다. 워낙에 물이 좋아서 물공원, 이태리 연상하시는데 약간 그런 물공원을 만들 계획이고, 기능은 대한민국 만보 예술원을 만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또 그럼으로 해서 한국 작가나 세계적인 작가들이 더 힘이 나니까 좀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캠 대세남녀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도로 한쪽에 시선을 사로잡는 건물 하나. 이거 우유팩 맞죠? 아하, 카페 같은데요. 요즘 개성 만점 이색 카페들이 많잖아요. 안녕하세요. 외관이 재밌게 생겨서 들어가 봤는데 네네. 카페인가 봐요. 카페보다는 이제 젖소도 볼 수 있고요. 우유가 가공되는 공간까지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직접 판매까지도 하고 있는 우유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건물 뒤로 드넓은 목장이 펼쳐져 있네요. 따사로운 햇살 받으며 자유를 만끽하는 젖소들. 현재 300여 마리의 젖소가 살고 있다는데요. 소들의 주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젖을 짜는 목장과 우유를 가공하는 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이수호입니다. 근데 목장이랑 우유 가공하는 곳이랑 같이 있는 곳이 드물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희박한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낙농하시는 분들 어렵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우리나라 낙농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들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거래하는 데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나 커피 전문점 이런 데를 거래하다 보니까 한 15% 정도는 늘었습니다. 좀 구경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목장과 우유 가공하는 부분까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이리 오세요. 갑시다. 네. 여러 개의 축사 중 한 곳을 들어가 볼까요? 300여 마리 중 절반은 우유를 생산하는 소인데요. 편안한 환경이 중요하다고 해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락한 공간에서 마음껏 먹고 되새김을 많이 하면 좋은 우유, 건강한 우유가 생산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우유 생산하는 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먹어라. 배불리 먹었니? 아니, 거부하는데요? 마음껏 먹었으니까. 보통 이제 식사가 네. 좀 컴컴한 편이잖아요. 네네. 여기는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사실은 반추가축은 어두운 것보다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햇빛이 들어오면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비타민 A가 생성이 되고, 그 비타민 A가 풍부해지면 면역 능력이 매우 높아져서 햇빛을 맞는 게 가장 좋은, 약을 쓰지 않고, 특히 유기농에서는 더 그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100% 유기농. 좋은 우유를 위해선 소들의 먹이도 중요하겠죠. 유기농 건초와 배합사료, 영양제를 섞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직접 주시는 건가요? 소 키우다 보면 먹이도 주고 똥도 치우고 우유도 짜고 다 해야죠. 소는 사람 눈을 떠나면 모든 게 다 망가지는데, 이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꼭 살펴보죠. 그러면 소 이렇게 얼굴을 보면 얘가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얼굴뿐이 아니고 소 소리만 들어도 목소리, 소가 내는 소리가 다급할 때 내는 소리, 분만할 때 내는 소리 이렇게 다 틀리는데, 그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못 알아, 똑같은 소리로 듣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소리만 듣고도, 집안의 소리만 듣고도 아, 송아지 낳는다, 이제 이런 정도는 다 알죠. 겁내지 말고. 네. 맛없어? 잘 먹어라. 겁내지 말고. 이수호 대표가 소들과 동고동락한 지도 어느덧 40여 년. 20살 남짓 어린 나이에 단 2마리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집을 살려고 모아놓은 돈을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돈 870만 원, 은행 금리가 28%더라고요. 그 28% 이자 지불해가면서 시작을 했는데 옛날 생각은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네. 근데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그때는 은행 금리도 많이 비싸지만 모든 게 다 우유 짜는 거든 뭐 소 먹이든 다 사람이 손으로 짜고 그리고 낫 가지고 다니면 풀 베어서 경운기에 실어다가 주고 하는데 기계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낙농이 처음 들어온 때라서 모든 게 다 힘들었죠. 오로지 성실함을 무기로 몸이 부서져라 일하다 보니 형편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고비도 많았죠. 네, 이쪽으로 입식하는 과정에서 법정전염병인 그 브루셀라가 발생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제 저희가 후보수로 키우던 육성우들은 다 땅 파고 안락사시키고 그리고 내가 우유 짜던 소들 뭐 95마리를 이제 작업장 그 도축장으로 보낼 때 돈 한 푼 없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었는데 돌이켜 보면 뭐 참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들어갈 때 그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거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죠. 그때 이제 큰 소 한 마리 한 마리 늘어날 때마다 정말 잠도 안 오는 마냥 좋죠. 이제 소가 들어왔을 때도 그렇지만 암송아지 나면 그 암송아지 값이 비싸니까 나는 방에서 못 자도 송아지는 방에다 갖다 놓고 불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게 뭐 지극정성이죠.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저 명품처럼. 야야. 소가 늘어가고 목장이 자리를 잡자 이수호 대표는 또 하나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2017년 목장 바로 옆에 우유 가공 공장을 세운 겁니다. 목장에서 즉시 착유하여 청정 및 살균 균질을 거쳐서 충전을 하게 되는데 길어봐야 12시간 이내 소비자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ISO 22000이라든가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및 또 FFS 22000 인증을 획득하여 식품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원유로 꼼꼼하고 신속하게 만든 신선한 우유. 이곳이 내세우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덕분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비롯해 탄탄한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목장형 가공 공장, 이수호 대표의 오랜 꿈이었다고 해요.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있고 희망이 있는데 목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내 목장에서 내가 짠 우유 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걸 내 브랜드로 소비자한테 파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로망인데 저는 뭐 그것까지 실천을 하게 돼서 뭐 행복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의 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장도 둘러보고 유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통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있죠. 이렇듯 생산과 가공, 체험을 결합해 성공한 농촌 융복합 산업인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감한 도전과 추진력, 성실함 외에 또 다른 성공 비결이 있다는데요. 직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대표님은 꼼꼼이나 또 마인드가 최상의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런 완벽주의 때문에 조금 가끔 힘들진 않으세요? 예,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또 본받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밀어주시는 편이고요. 대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은 져야 돼서 부담도 되기도 하지만 잠재력 같은 거를 좀 더 끌어낼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모습 대신 직원들을 다독이며 밑바탕을 그려주고 싶다는 이수호 대표. 제가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우리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취합해서 끝 잘 장점만 발주해서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는 게 제가 할 역할인데 이제 그런 저 혼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튀어나와서 전혀 색다른 걸로 작품이 만들어질 때 그럴 때 제일 즐겁죠. 그리고 보람도 있고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재미있는 모양의 판매점. 특히 젊은 직원들의 감각을 최대한 발휘해 목장 분위기가 물씬 나도록 꾸몄다고 합니다. 점점 입소문을 타서 고령의 명소로 등극. 주말이면 많게는 2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라고 하네요. 이 공간을 우유라는 컨셉으로 좀 더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예술가분들과도 함께하고 유제품을 직접 만들어도 보고 마셔도 보는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유를 주제로 한 곳이다 보니 여느 카페와는 달리 우유나 유제품이 대표 메뉴라고 합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우유. 그 우유를 활용한 카페라떼. 어른들이 마시면 좋겠죠. 그리고 달달한 우유 아이스크림. 이곳의 인기 메뉴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우유 음료에 유기농 재료로 만든 디저트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겠죠. 소비자분들이 저희 우유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직원들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내일의 성공은 꿈꾸는 이들의 몫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곳에 소신과 철학, 불철주야 쏟은 땀방울로 꽃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 더 큰 세상을 위한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